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그 제목에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전 세계 누적된 사망자가 약 6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물음표 치어놓고 3년이 아니라 1년간 사망자가 약 500만 명이니까 정말 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물음표가 그 아래 바로 제가 적어놨지만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을 때까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수년에 걸쳐서 항생제 내성균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이 아니더라도 항생제를 오남용했었을 시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료실에서든 아니면 이제 간혹 주변에서 듣는 얘기 중에 잘못된 얘기 하나죠. 항생제는 먹다가 중단하면 내성균이 발생하니까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 대부분 노입니다. 크기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생제 오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경우에 항생제 먹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다든지 이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 항생제가 먹다가 중단해서 내성균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되어서 오늘 방송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올 1월에 이미 이제 항생제 내성균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항생제 안 들어 이미 전 세계에 퍼졌다. 코로나19만큼 위독한 내성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보면 제가 이제 빨간색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2019년 사망자 중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서 직접적 사인이 된 경우는 127만 건. 그러니까 127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건강이 악화돼 사망한 사례까지 하면 495만 건, 거의 약 500만 건에 달한다고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기사의 원문입니다. 이 기사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이렇게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들은 내용들 아니면 이렇게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보도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처방받은 항생제 끝까지 드세요.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전 세계에서 WHO가 지정한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위크 한 주간. 이제 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포스트,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대한약사에서 만든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포스트인데 거기서도 그럼 이제 굵게 쓴 글씨가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럼 중요한 내용도 보면 증상이 없어도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세요.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항생제 내성균이 내성 문제가 이렇게 환자들이 임의로 항생제를 먹다가 중단해서 생기는 경우가 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굵게 써놨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리고 뒤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지만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환자들이 임의로 먹다가 중단해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안 먹어도 되는 경우 오남용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도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고 별표를 해놨는데요. 처방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처방을 우선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안 먹어도 되는 경우라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들도 마찬가지 항생제를 먹으면 빨리 나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의료인들한테 요구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행위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기사의 원문입니다. 마찬가지 이 기사도 똑같이 제목을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영어 원문은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이렇게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생제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글을 이렇게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글인데요. 그럼 이제 그 아래 있는 영어 원문을 이제 해석한 게 그 위에 있는 이제 글입니다. 항생제가 내성세균을 만들 수 있나요? 제가 중요하니까 그 영어 원문에도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고 그 한글에도 이렇게 별표를 쳐놨는데, 그러니까 항생제의 반복적인 사용과 오용, 그러니까 안 써야 될 경우에 오용이 항생제 내성균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항생제 내성균은 언제 생기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안 써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 마치 환자들이 임으로 항생제를 중단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것처럼 보도된다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 뭐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더 이상 죽지 않는 세균은 뭐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한다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읽은 그 기사의 원문입니다. 이 기사는 구글에서 영어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이 기사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사진 캡처 화면과 이제 자료는 오른쪽에 있는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이 말고도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네, 항생제 오남용이 심한지에 대한 글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유산균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거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캡처 찍은 건데요. 거기서도 보면 조금 전 앞에서 얘기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릴 적부터 불필요한 항생제를 자주 복용해온 탓에 국내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말이 결국 이제 오남용인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효과도 없고 먹어도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하는 그런 불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너무 자주 복용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고 하면 대부분 감기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오남용 하는지 그 오른쪽에 통계 자료고 있죠. 네.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거의 7배 이상 많이 복용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뭐 스페인, 이탈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OECD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다고 하는 이탈리아보다도 지금은 2배 이상 더 많이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국내 항생제 내성률이 주요국 대비 최대 20배 이상 높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네,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항생제 내성률이 이렇게 20배 가까이 높은 거는 국내의 높은 항생제 사용량, 결국 이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해서 내성률도 높다라는 그 기사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오남용한 결과로서 항생제 내성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본 그 기사의 원문이고요. 마찬가지 이 기사도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제목 검색하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가 항생제 오남용 경우인지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앞에서도 본 이제 원문처럼 이렇게 문답식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이 아마 2년 전에 올려져서 그 글을 내용으로 저희 쪽에서 저희가 방송을 찍은 적도 있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저 방송도 찾아서 보시면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송이고요. 마찬가지 이 방송의 제목만 검색하면 누구나 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알루미 한의원 한태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정말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망자만 보더라도 절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고요. 그럼에도 더 문제인 것은 앞으로 계속 사망자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항생제 오남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돌전 애기들부터 아니면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정말 감기에도 항생제 오남용이 꽤 심각합니다. 간혹 일부 아니 많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항생제를 먹다가 중단하면 내성균이 생기니까 계속 끝까지 먹어야 된다. 이 말의 전제가 맞으려면 처음부터 항생제를 꼭 복용해야 하는 세균 감염이라는 경우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안 먹어야 되는 감기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내성균을 염려되니까 계속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긴다는 거죠. 항생제 오남용.
항생제 내성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항생제를 먹지 않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먹는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절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전까지 어쩔 수 없이 뭐 감기든 비염이든 축농증이든 기관지염이든 중이염이든 편도염이든 이와 같은 여러 호흡기 질환, 아니면 뭐 장염이든 아니면 통증 때문에도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